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이번 5월 15일 민들레 언론 칼럼에서 5월은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있어서 다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유시민 작가님에게는 5.18 강주 민주항쟁을 기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역사의 달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는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4주기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서는 추도식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 한 달을 주제로 시민연대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남아있는 4년이 두려울 만큼 경제지표부터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 지수까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이룩해온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닌가 싶어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도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4단계나 떨어진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벌어진 언론 탄압은 반영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언론자유지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주의 지수 역시 올해 2월 발표된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전년보다 8단계나 떨어진 24위를 기록했는데요. 보고서를 발표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부속기관은 보고서에서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쓰러뜨리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민주정치의 한멸을 느끼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념 오찬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1년 동안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모자랐다라고 했는데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던 1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온 것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1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역사 인식도 부재하고 서민의 삶에도 관심이 전혀 없는 엉망진창 정부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를 쓰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진보의 미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전집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책으로 진보의 미래를 읽었고요. 전집 세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던 2019년도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 한 권씩 출간되어 있던 책들 6권을 세트로 엮어서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양장본으로 출간된 것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반양장본이라서요. 보급판으로 나온 거라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가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 굉장히 좋아요. 전집 세트는 여보 나 좀 도와줘,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성공과 좌절, 진보의 미래, 운명이다,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을 못 읽고 소장만 하고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거하신의 가을에 출간이 됐습니다. 퇴임 후 많은 방문객들이 봉하마을을 찾아오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문객들을 맞아 즉석 연설을 하셨는데요. 2008년 연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책 집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집필한 책이 진보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퇴임 후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들인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를 감명 깊게 읽으셨는데 두 진보학자의 책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꼭 필요한 진보 교과서를 쓰고 싶으셨다고 해요. 여러 학자들과 토론해서 기본적인 골격과 구성까지는 완성을 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책 집필을 다 못하시고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진보의 미래는 함께 토론했던 참모들이 그 당시 거론되었던 여러 담론들이 너무 아까워서 연구를 다시 재개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필 원고와 말씀을 바탕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구성은 1부 진보의 미래 유필 원고와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육성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소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는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정보의 양은 넘쳐나지만 미디어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정보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진 점을 우려하세요. 그래서 좋은 책이 필요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세상 역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이들이 너무 경쟁에 치여 사는 걸 걱정하시면서 승자가 있으면 분명 패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들까지 경쟁에 치여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있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 환경, 경제 환경,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군부 독재 시절 국가는 소수의 권력 집단의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역사가 있는데요. 국민 개개인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 도구로 본 거예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일자리가 안정된 나라, 소득 격차가 적은 나라, 교육이나 노후가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일은 결국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GDP에서 국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30%, 40%, 50%, 60%인 국가들의 복지 상태를 비교해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삶과 복지가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이 국가 중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같은 질문을 통해 복지를 대하는 국가의 자세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한데요.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나와 크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의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는 진보정당이 있고 보수정당이 있는데요. 진보주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큰 국가를 원하고 보수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원한다 등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쟁들이 많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진보와 보수 논쟁의 핵심은 먹고 사는 이야기다.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는 결국 경제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자유와 경제 성장을 주로 외치는 보수주의의 담론이 주류가 되고 진보는 보수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논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신자유주의를 보수의 의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자유주의 반대편에 있는 진보는 같은 편에게도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로 인한 탈당의 경우도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가상화폐 투자해서 대선을 치를 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20대 청년들이 이에 열광했죠. 그런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코인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분을 사고 이재명 대표님이 사과까지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프레임 자체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보수 여당과 검찰의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아무래도 성장을 주로 외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가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수 정부가 들어설 경우 빈부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재벌들은 세금 문제나 규제, 공정거래 등에 있어서는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를 외치지만 세계 경제가 어렵거나 할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바라는 큰 정부를 원합니다. 정말 이중적이죠. 결국 보수는 철학이 존재할까?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무조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내리는 거였죠. 세금을 줄이면 누구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복지가 줄어들면 누구의 수입이 줄어드는지, 높은 복지는 경제를 희생한 대가가 아니라 경제의 목적이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가치가 주류가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GDP는 각 국가의 성장 지표를 나타내는데요. 성장에는 좋은 성장도 있고 나쁜 성장도 있습니다. 똑같은 통계이긴 하지만 어떤 게 함께하는 성장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등 오늘날 잘못된 명제들을 깨고 올바른 명제를 찾아서 진보주의가 주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꾸거나 돈이 필요한 일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결정권은 정당에 있는데요. 정당과 정치인은 여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누가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여론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쥐고 있죠. 지금 포털 메인만 들어가 봐도 여론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보이는데요. 권력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을 힘있는 보수 언론이 쥐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자금을 대는 권력자들을 위해 언론을 조작하더라도 그 중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진보를 이룬 동력은 역사의 주체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거역할 수 없는 환경의 영역이 있는데요. 환경적인 영역에도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부적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식인데요. 시민들의 사상과 정서가 반영된 문화와 함께 가야만 역사 역시 진보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 시민은 자기와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와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 몫을 주장할 줄 알고 내 몫을 넘어서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것을 일반화해서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고 이런 시민의 숫자가 적으면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미완성으로 남은 진보의 미래를 읽으면서 만약 우리가 2009년으로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님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퇴임 후 진보의 미래를 완성할 수 있었다면 지금 2023년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남아있죠. 지금부터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이루지 못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고와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참담한 이 시기도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친일 행각, 외교 실패, 서민경제 무시 등등 정말 너무 답답하다 하는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시 미래를 꿈꾸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싶어요. 함께 공유하면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읽어봐 드리고 책 소개 여기서 마칠게요.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식인 사회의 담론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디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 영향을 받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배 논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역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시민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지배 수단이라는 것을 놓고 정치와 권력을 좌지우지 않도록 시민들이 똑똑히 제 몫을 다하자. 그것 말고 달리 있겠어요?
윤석열 정부 1년을 지나면서 경실련에서 대학 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에서 잘못했다가 76.5%를 차지했다고 하죠.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10년은 후퇴시킨 정부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전문가와 국민들이 비판을 해도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오로지 말만 하는 태도에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심 가지면 분노만 일어서 정치, 경제에 관심을 거두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뉴스 보면 분통이 터져서 정말 지친다 싶을 때도 많고 뉴스 보기가 겁이 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는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파업은 하지 않는 대신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전면 거부하고 19일 강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반납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설 노조를 건폭으로 몰고 무리한 조사가 지속되고 장기화되면서 양유돈 열사가 결국 분신까지 하게 됐는데요. 건설 노조는 17일 1박 2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기 위해 여러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하고 분노가 일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꺼버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더욱더 막무가내 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치고 힘들지만 계속 관심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간호협회나 건설 노조분들과 연대하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 2017년 우리의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처럼 이번 세상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바라시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